요즘 뉴스를 보면 걱정이 많으시죠? 금리가 어떻게 될지, 물가가 어떻게 될지, 환율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경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겁주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은 점검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오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복잡한 이론을 몰라도 됩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5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상품을 사라거나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둘째, 큰 결정은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곳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은 정답이 아니라 점검 틀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핵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비상자금 부채 분산가족 원칙 건강. 이 5가지를 오늘 점검하세요. 둘째,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일사진 그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병원비, 경조사, 급한 수리비, 예상치 못하게 돈이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마련하실 수 있나요? 예금을 깨야 할까요? 자녀에게 빌려야 할까요?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당장 쓸 돈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하우스푸어라고 부릅니다.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막힌 상태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있어도 당장 현금이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가정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가케이드 소유놈 10억 원. 하지만 통장 잔고는 200만 원뿐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집을 팔 수도 없고 대출도 쉽지 않습니다. 며칠을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비상자금입니다.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란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팔아야 현금이 됩니다. 시간이 걸리고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적금, 보통예금 같은 것은 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CMA나 파킹 통장 같은 금융상품도 유동성이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의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비상자금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고 범위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소득 여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는 한 달 고정 지출을 적어보세요.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식비, 교통비 매달 꼭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적어봅니다. 종이에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흐름이 보입니다. 아, 내가 매달 이만큼 쓰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꺼낼 수 있는 돈을 확인하세요. 예금열 적금, 보통예금 며칠 안에 인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정기예금은 깨면 이자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보험 해약은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쓸 수 있는 돈을 따로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부족하다면 비상자금 마련 계획을 세우세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별도 통장에 모아둡니다. 그나마 10만 원씩이라도 괜찮습니다. 비상금이라고 이름 붙인 통장을 따로 만들어 두시는 분도 계십니다. 파킹 통장이나 CMA 같은 상품도 예시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쓰지 않는 돈으로 별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잠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지금 한 달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적어보신 적 있나요? 갑자기 300만 원이 필요하면 어디서 마련하실 수 있나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수칙이었습니다. 비상자금, 유동성 확보.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보다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내 빚의 이자율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리볼빙 각각의 예시인 이자율이 심하다면 주택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은 그보다 높습니다. 카드 관련 대출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리볼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볼빙이 뭐냐고요?
신용카드 대금을 전부 내지 않고 일부만 내는 서비스입니다.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라는 말로 안내되기도 합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금리가 높습니다. 평균 수수료율이 15%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이용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은퇴 전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투자 수익률보다 더 체감되는 것, 바로 이자 비용 절감입니다. 투자로 연 5%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15%짜리 빚을 갚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연 15% 수익을 내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수익률은 불확실하지만 이자 절감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고금리 빚 정리가 먼저입니다. 또한 리볼빙을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나중에 대출이 필요할 때 불리해집니다. 금리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맨 먼저는 빚 목록을 작성하세요. 대출 종류, 잔액, 이자율, 종이 한 장에 적어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은 얼마, 이자 몇 퍼센트. 신용대출은 얼마, 이자 몇 퍼센트. 카드로는 얼마, 이자 몇 퍼센트.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다음은 금리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세요. 가장 금리가 높은 것부터 우선 상환을 고려합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금리 높은 빚부터 갚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갈아타기 상담을 받아보세요. 거래은행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낮은 금리로 대환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채무가 많아 힘드신 분은 신용회복위원회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 질문 드립니다. 내 빚의 이자율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카드값을 일부만 내는 방식을 쓰고 계신가요? 혹시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두 번째 수칙 고금리 부채 정리였습니다. 빚을 아예 없애기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금리라도 낮추는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부담 없이 전화해 보셔도 됩니다. 한 가지 문제 드리겠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예전부터 전해지는 투자 격언입니다.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달걀이 모두 깨지기 때문입니다.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산이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 한 가지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부동산만 있거나 원화, 예금만 있거나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분산은 예측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문가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 두는 것입니다. A가 떨어지면 B가 버텨주고 B가 떨어지면 A가 버텨주는 식입니다. 완벽한 방어는 없지만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는 다른 통화나 자산으로 분산을 고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달러 예금이나 금 실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러로는 환율 변동이 있습니다. 오늘 1,400원에 샀는데 1,3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보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매매 시 수수료나 세금도 있습니다. 어떤 자산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 비율을 추천하기보다는 내 목적, 기간, 리스크 감내 수준에 맞춰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오늘 먼저는 내 자산 목록을 적어보세요. 부동산, 예금, 보험, 연금, 주식, 기타 각각이 전체에서 얼마 비중인지 확인합니다. 원그래프를 그려보시면 한눈에 보입니다. 다음은 쏠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 가지에 80% 이상이 몰려있다면 분산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전체의 90%라면 다른 유형의 자산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분산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거래은행, 증권사 또는 공신력 있는 재무상담사, 개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집 말고 바로 꺼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나요? 내 자산의 구성을 파이차트로 그려보신 적 있나요? 세 번째 수칙, 분산의 원칙이었습니다. 어떤 자산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한 가지에 너무 몰리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분산은 예측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다음은요. 시험, 자녀가 사업자금을 요청합니다. 서리네와 서리지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마음은 돕고 싶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내 노후 자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돈 문제는 감정이 얽히기 쉽습니다. 도와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면 서운해집니다. 갚으라고 하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가족을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간화제를 완리에이션은 무죄하는 위험합니다. 지원 원칙을 정해두지 않으면 요청이 반복될 때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번만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미리 합의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신뢰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는 내 재무 현황을 정리하세요. 노후 자금, 비상 자금, 연금 수령액,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합니다.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과 내가 써야 할 돈을 구분합니다. 다음은 지원 원칙 3주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1회 지원 한도는 555만 원까지.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면 차용증 작성.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본인만의 원칙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능하면 가족과 대화하세요. 돈 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 나누면 나중에 더 편합니다. 내 상황은 이렇다. 여기까지는 도울 수 있다. 차분히 말씀해 보세요. 가족 사이에 오해가 줄어듭니다. 아이나 규민은 질문 드립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기준을 정해 두신 적 있나요? 돈 얘기를 가족과 차분히 해본 적 있으세요? 네 번째 수칙, 가족 간 금전 지원 원칙이었습니다.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칙을 정해두면 서로 편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아무리 돈을 잘 모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나갑니다. 의료비, 이 간병비, 이 약값, 그 예상치 못한 지출이 가장 큰 것이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큰 병에 걸리면 수천만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건강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정기 검진, 생활습관 관리,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줄여줍니다. 또한 건강하면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큰 자산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면 돈이 덜 나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먼저는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셨는지 확인하세요. 국가건강검진 대상이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1루7일 천엔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짝수해, 홀수해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진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걷기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30분, 주 3회 이상. 비용이 들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마지막은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무료 건강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체조, 요가, 건강 강좌 등을 찾아보세요. 나 질문 드립니다. 요즘 몸 상태 작년보다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보신 적 있나요? 다섯 번째 수칙, 건강이 최고의 방어막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테크도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역시 어니ken 흐이연의 막내가 인원이었습니다. 5가지 수칙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상자금 점검. 한 달 고정 지출을 파악하고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비상자금 마련 계획을 세워봅니다. 둘째, 고금리 부채 정리. 빚 목록을 작성하고 이자율 높은 순서로 정렬합니다.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은행이나 서민금융진 흥원에 상담해 봅니다. 셋째, 분산의 원칙. 내 자산이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분산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가족 간 금전 지원 원칙. 내 재무 현황을 정리하고 지원 원칙을 정해둡니다. 가능하면 가족과 미리 대화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건강이 최고의 방어망. 건강검진을 챙기시고 걷기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무료 건강 프로그램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오늘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내게 맞는 속도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비상자금, 부채 정리, 분산 가족 원칙, 건강. 이 중 하나라도 오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 뉴스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다릅니다. 환율, 금리, 국제정세.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으는 예브라미름. 하지만 내 통장 점검, 내 빚 확인, 내 건강 관리.
이것은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점검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겁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점검표였습니다. 내 통장과 내 생활을 지키기 위한 점검표.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